자, 비트코인 당연히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요, 거래량 없이 올렸던 이 미직접근한 상승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자 말씀드린 정확한 63.8K 구간에서 멈춰버렸죠. 자, 여기까지 수익 내신 분들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왜 63.8K였을까요? 자, 63.8K는요, 15분봉으로 봤을 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장난 아니게 지루한 무빙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날 어떻게 됐죠? 롱숏 개미들을 단기적인 구간 사이에서 엄청 많이 털어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의 유동성을 또 한 번 먹어주면서 위로 바뀌는 상승 추진하는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3마켓 페이지 패턴인데요. 이 구간에서 특징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 63.8K에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세력들의 매물대가 쌓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보는 숏은 63.8K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한 번은 받아줬다는 건 이 자리가 추가적으로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직 무포자분들이 성급하게 숏을 박을 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IFVG 구간에서 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위로는요, 이 구간을 확대해서 본다면 양봉이 만들어낸 FVG 구간이 이전 저점, 자, 시작하는 저점이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매도세로 뚫어버리면서 63.8까지 내려옵니다. 자, 저점을 깨면서 매도 물량이 터지는 것을 뭐라고 하죠? FVG 구간이 IFVG 구간으로 바뀌었다. 단기적인 추세의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롱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구간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을까요? 리테스트에 실패하는 물량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예로 이전 자리 보겠습니다. 자, 양봉이 만든 FVG가 저점을 깨부수는 하나의 매도세, 단기적인 구조가 바뀌면서 이 자리가 IFVG 구간이 됐죠. 자, 이 IFVG 구간의 중단선을 넘기 전까지 여기에서 롱 잡은 사람들 계속해서 쓸데없는 무빙에 털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적어도 여기에서 롱을 다시 보고 싶다면 이 구조 정도는 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영역, 뭐가 남아있을까요? 바로 CPI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생양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왔는데요. 여러분, 어제 영상 보셨다면 63.8K까지의 아주 좋은 손익비 자리 가져가셨겠죠? 수익 내신 분들 댓글 제가 다 읽어봤고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3초면 되죠?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 보시고 별로면 그때 취소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큰 구조, 우리가 스윙을 볼 수 있는 구조와 단기적인 구조를 나눠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저의 관점이니 집중을 해주시고요. 지금 중장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65.7, 우리가 계속해서 주봉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장으로 끌어줬던 매물대를, 자, 저번 주 마감이 어떻게 됐나요? 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자리는 변동성의 자리다. 이 자리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70K를 보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얼마든지 터질 수 있는 단기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유동성 사냥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갈 때 우리가 저점을 갱신한다, 고점을 갱신한다, 이런 큰 무빙이 나오지 않는 자리이지 단기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변동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조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왔을 때는 지금 아래쪽으로는 63K, 그리고 위쪽으로는 64.4K, 인트로에서 설명드렸던 IFVG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구간을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내일 있을 CPI, 이것에 대한 변동장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관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숏을 잡으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분위기 한번 나오셨어야 되고, 사실상 욕심이 크지 않다, 나는 보수적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잡더라도 이 자리에서 완익을 하셔도 사실 나쁘지 않은 포지션 구간입니다. 다만 지금 내가 포지션을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익비 나오는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추격할 만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해당 자리에서 또 한 번 단기적인 매매를 이어가고 숏 포지션 채널을 이탈하고 낮은 봉에서 정확하게 채널의 리테스트 실패 자리까지 주면서 우리에게 숏 포지션을 주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으로 진입하여
32%의 숏스윙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포지션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제 개인 매매 일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실 수 있도록 타점에 대한 공유를 드렸고요. 해당 타점은 스터디룸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으로 손익비가 조금 작더라도 유튜브 보신 분들도 모두 대응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 인증 모두 다 봤었습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댓글 수익 인증 남겨주시면서 여러분들 응원 댓글 남겨주셨던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수익 보고 계시다면 분할 익절 꼭 하시면서 계속해서 응원의 댓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간도 해당 구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점 드릴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유료 리딩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제 관점을 공유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적으로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순차적으로 봅시다. 지금이 눌러야 될 자리가 맞는가?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상승은 생각보다 위험한 상승이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였죠? 바로 미결제 약정이다. 자, 우리 세력들이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팝니다. 자, 싸게 사기 위해서는 롱 레버리지의 개미들을 죽여야 되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롱으로 상승으로 개미들을 꼬셔야 되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상승하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력들이 싸게 사야 되는데 싸게 사기 위해서는 롱 개미를 터뜨려야 되죠. 근데 지금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개미가 적다. 이 말은 즉 뭐냐? 아예 포지션 자체에 롱 개미들이 적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레버리지로 아래로 가격을 밀기가 굉장히 힘든 장이다. 그래서 저는 이 상승이 개미를 꼬시는 가격 상승이라고 봤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롱 레버리지가 꼬였을 때 가격이 눌러주는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무너져야 될 자리가 맞는가? 저는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 중요한 자리는 어딘가? 자, 일단 넓게 봤을 때는 62K입니다. 왜 62K일까요? 우리가 4시간 봉을 단기적으로 좀 내려보면요. 아래쪽에서 이번 꾸역꾸역 상승장을 만들어줄 때 62K를 지키면서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리가 무너지면 세게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단기적인 자리들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에 볼 수 있는 단기적인 자리들은 무엇이 있냐? 우선적으로 63.8K가 무너졌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자, 63.8K를 무너뜨리고 나면요. 이 63K 사이에 있는 롱 청산 물량을 굉장히 많이 없앨 겁니다. 그리고 62.7K는 우리가 1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당겨보면 더블 바텀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간에 더블 바텀 넥라인 부분에서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강한 양봉이 뜨면서 이전 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주는 형태로 가져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63K의 청산 물량을 모두 제거했을 때 가장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자리, 전 다음 구역을 62.7K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간 섹터별로 나누어 놓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추세가 바뀌었나요? 전체 구조에서 보시면 안 되고 딱 여기 단기적인 구조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단기적인 구조의 추세는 바뀌었습니다.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관점 뭐라고 했죠? 자, 확대를 해서 보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상승을 할 때 장대 양봉은 누가 만들어요? 세력이 만들죠. 세력이 만드는 구간에 우리 개미들은 참여할 수 있나요? 대개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개미가 아니겠죠. 운이 좋아서 추격을 할 뿐이지 보통 이런 구간은 세력들이 가져간다. 그래서 보통 10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8명이 참여를 못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불공정 가격 거래 구간이라고 하며 갭이 생겼다라고 해서 FVG 페어 밸류 갭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은 가격이 너무 불공정하게 거래가 됐어. 그래서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하고 다시 되돌리는데 이것을 차트에서 되돌림 법칙이라고 하고 이 구간에서 중단선을 지켜내고 다시 지지를 받는 구간이 나온다면 이 FVG를 만든 양봉에서 만든 FVG는 지지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눌롱의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 상승의 추세를 지켜준다라고 볼 수 있고 반대로 추세가 변환된 것을 볼 수 있던 것은 이 구간에 저점이 어딜까요? 자, 여기죠. 여기를 뚫는 한 번의 매도세로 뚫어주는 원웨이 음봉이 꽂히면서 저점을 지금 갱신했죠.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이 FVG가 IFVG로 바뀌면서 저항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즉 단기적인 추세의 구조
구조 변화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다시 복습해 볼게요. 이전 자리도 보시면 양봉을 만들었고 저점이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이 저점을 어떻게 한 번에 박살내는 매도 물량이 터집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이 지지 FVG에서 뭘로 바뀐다? 저항 FVG로 바뀐다. 근데 이런 구간 다시 되돌림 차트 올려주면서 개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근데 기회를 준다라고 해야지 성공시켜 준다라고는 안 했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 중단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그러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롱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금 이곳에서 내가 롱을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단선을 넘었을 때부터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청산가를 열어뒀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서 대비를 하고 롱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성립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도 여러분 마찬가지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롱이다 하시기보다는 지금 롱을 하단에서 63.8에서 잡은 분들은 이 자리 IFVG 구간의 64.4에서 64.5K 구간, 이 구간을 소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갈 때만 롱을 홀딩할 수 있지, 이탈 자리가 나왔을 때는 숏으로 스위칭 전환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분익을 한번 하시고 들고 손절가를 정해두시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럼 지금 숏을 보시는 분들은 어떡할까요? 지금 다시 재도전을 하고 리테스트를 받았을 때 여기 리테스트 자리를 준다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자리를 그대로 이탈한다면 63.8K에서 이탈 시에 숏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롱을 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적어도 저는 64.4K 위로 올라왔을 때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지금 장에서 지금 요 구간 횡보 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 자, 양봉이 나오기 전에 충분히 매물대 자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64.1K를 소화를 하면서 CPI에 대한 단기적인 롱 관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CPI가 나와 봐야 아는 얘기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구조적인 변화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터디룸에서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 그런 차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린 고정 댓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다음에 봐야 될 건 뭘까요? CPI겠죠, 여러분. 우리가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즉 뭐냐, 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동결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장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꾸역꾸역 롱 올렸던 걸 받쳐주는 장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동결이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물가지수 CPI다. 자, CPI가 잘못돼서 높게 나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용이 불안해도요, 물가가 다시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동결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CPI를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여러분, 6월 CPI는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자, 높게 나왔다가 무슨 뜻이냐? 우리 차트가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근데 6월 CPI는 뭐예요? 자, 6월 CPI는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내려간 기름값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기름값이 어떻다? 다시 올랐다. 그럼 이 자리에서 기름값이 오른 지표 발표가 뜨면은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개인적으로는 하방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보는 것이 낫고, 특유의 호재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도 단기적인 되돌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단기 롱에 대해서는 CPI를 대비해서 무조건 완익을 하고 나오셔야 되는 롱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영상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나왔던 롱은 우리가 모두 다 리스크가 있는 롱이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5.7K 위로 상회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아래로 떨어진 것이 이상하지는 않다. 그리고 아래로 떨어진 자리가 충분히 세력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롱숏 개미들을 많이 털었던 유의미한 투자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1차로 받을 수 있는 자리였고, 지금 자리에서는 단기적인 구조의 흐름을 깨고 하락의 약세 구조를 만들어낸 것은 맞지만 CPI를 보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 다만 이 CPI가 지금 7월에 유가 상승으로 좋게 나온다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 기준을 63.8을 이탈했을 때,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양봉을 음봉으로 뚫어주면서 단기적 구조 변화를 시킨 IFVG의 중단선 64.4에서 5K 이런 구간들에서 리테스트 실패 시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숏의 관점. 그리고 만약 롱의 관점이 CPI로 뜬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호재로 올라가는 관점은 충분히 다시 내려갈 수 있고, 특히나 롱 레버리지가 많이 꼬였을 때는 미결제 약정을 봤을 때 충분히 다시 눌러주는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면서 우리가 단기적인 롱 관점은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유의미한 구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돼서 정말 기쁜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쪽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나이스라고 댓글 남겨주시거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고 수익 보신 분들 인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야간 브리핑 할 게 있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